네, 1학년 33번 세 번째 빈칸 추론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의 위치 확인하세요. 빈칸의 위치. 비교적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좀 보자면요. 빠르게 체크할 거. 대명사가 있네.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도약이래요. 그러면 누구? 누구의 도약? 그걸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더라. 아, 그러면 지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만든 게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지적인 도약이 일어났지? 그런데 뒤에 봤더니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서 결론 내겠구나. 중요한 단서 나오겠구나. 그러면 there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단서를 볼 것이고 in other words가 포함된 문장까지 읽어주면 대략적인 주제가 파악이 되겠는걸? 자, 이 정도로 감 잡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주석 단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쌤은 추천합니다. 왜? 어떤 단어가 보기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석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때그때 자꾸만 시선이 아래로 가요. 혹시 주석 단어인가? 힌트 있나? 그러다 보면 시선이 분산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해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numeral 하게 되면 숫자, emancipated 하면 해방된. 근데 이거 단어가 좀 어렵죠? 우리가 apple 같은 단어는 뭐 뜻을 분석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apple은 사과야. 정해져 있어. chair는 의자야.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단어들은 그러니까 나름 이 조상의 언어로부터의 유래가 있어요.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옛날 말들. 그래서 의미를 갖고 조합이 된 글자거든요. 마치 한자처럼. 그래서 뜻글자를 분해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쪼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애플은 왜 애플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글자들일수록 어원을 갖고 있는 글자들일수록 우리가 뜻을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봐요? 이라고 하는 것은 x랑 같이 바깥으로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밖으로, 밖의, out of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x는 흔히 봤죠. interior, 내부의, exterior, 바깥의, 외부의. 그죠? 또 introvert, 내향적인, extrovert, 외향적인. 내외 이런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바깥이구나. 그럼 man은 many, menu 전부 다 손과 관련이 있어요. hand. 그래서 손 밖으로란 뜻이구나. 그럼 space는 대충 쳐봐. 뭔 것 같아? capture, 포획하다. 손으로 포획을 해. 소나귀. 근데 그 소나귀에서 좀 벗어나는 거네?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네? 그런 의미겠구나. 그래서 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근데 해방시키다라는 동사형이 아니고 ed형이니까 해방된이라고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분사로 해석을 했구나. 됐죠?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소나기 밖으로 벗어나서 해방된 거. 자, 그 다음에 3점짜리라는 것은 그쵸. 심리적인 부담만 더할 뿐. 그럼 바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이 수메리아 관리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군요. officials. 관리가 뭐예요? 공무원이요. 수메리아 공무원들이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 물품 목록을 어디에다가 점토판에다가 그들도 태블릿이 있었다. 그 시대의 애플 같은 거죠. 뭐. 자, 그런데 자, if they wanted to record five fish 조건절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가 연결 이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물고기 5마리를 기록하고 싶으면 그럼 뭐 했을까? 물고기 5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쵸? would mark 하면은 뭐뭐 하곤 했더라. 물고기 5개 그림을 그리곤 했더라. 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빠르게 넘어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물고기 5마리가 오늘 들어왔어? 얘네들이 바다에 나가서 5마리 잡아왔네? 그럼 물고기 5마리를 점토판에 그려. 점토판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진흙판에다가 그렸어. 5마리 오늘의 수입. 됐죠?
자, 그런데 요렇게 하다가 그들의 첫 번째 지적인 점프, 퀀텀 점프죠. 도약이 뭐 때문에 아무튼 일어났어. 근데 그걸 즉 다시 말해서 잘 봐야겠죠? 이 그들이 수메르의 관리들, 이 공무원들이가 would represent five fish with a numeral. 자, represent A with B를 잘 보세요. 물고기 5마리를 뭘로 표현을 했어? 숫자로. 근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The number 5 alongside a symbol for the fish. 물고기 5마리에 대한 심볼과 함께, 상징과 함께 숫자 5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야? 숫자 5에 해당하는 숫자 플러스 뭐랑 같이 썼다고? 상징.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고기 5마리면 물고기 5개를 그린 게 아니라 진화한 거죠. 어떤 식으로? 물고기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났으니까 바다의 파도를 표현을 하자. 그런데 이게 오늘 5마리가 잡혔네? 그러면 숫자 5를 나타내는 숫자를 쓰자. 5개니까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표현을 하자. 이러면 바다에서 난 거 5개란 뜻이다. 점토가 많이 남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지적인 도약이고 발전입니까? 여기서 이런 건 질문하지 마세요. 그들이 정말로 발을 정자를 썼느냐. 이거는 내가 수메르인들이 어떤 숫자를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예시를 든 거고, 이런 식으로 상징과 숫자 체계라고 하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해해야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상징과 숫자로 분리를 해낸 거죠. 여기까지 보고 답 찾아볼게요. 자, 1번에 adding more complex symbols, 더 복잡한 기호를 더했대. 벌써 끝났죠? 아니죠? 또 더 웃기는 거, quality of goods를 설명하려고 물품의 품질 표시하려고 얼마나 복잡해져. 얘네가 그러면 상태가 안 좋으면 눈을 동태 눈깔로 그리고 상태가 좋으면 눈을 별로 그리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아니고. 자, 2번은 separate from이죠. 즉 숫자를 뭘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들이 세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죠. 자, 지금 물고기 5마리 그림은 숫자와 대상이 일치하는 케이스예요. 물고기 10마리를 그리려면 똑같이 이 물고기 10개를 그려야 돼. 그런데 얘를 기호와 숫자로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0마리가 돼도 똑같이 한 줄에 끝나죠. 그냥 발을 정자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잖아. 기호는 한 개만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답 2번. 나머지도 볼게요. 왜 오답인지. 자, physical shape는 물리적인 형태예요. 즉 각각의 물체의 물리적인 형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할 것 같았으면 이런 거지. 어느 관리가 트집 잡은 거야. 아니 이 물고기냐 세상? 응? 너 지금 발그림 그리면서 지금 일을 이따구로 하는 거야? 야, 물고기는 이게 있어야지.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고기지. 막 이런 거. 그때 어떤 관리가 와서 야, 지금 장난하냐? 물고기는 꼬리에 이런 게 있어야 물고기지. 그때 어느 관리가 와서 아가미가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진화의 막 그림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그릴까? 아니죠. 그런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connecting the count of an object with, 자, connect A with B네요. 즉 물체를 세는 것과 사물을 세는 것과 시장의 가치를 연결시켰대요. 시장적 가치 나온 적 없죠? 세는 거랑 시장 가치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얘가 오늘 장터에 가서 2배로 팔릴 것 같으면, 시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럼 10마리로 표시를 하고, 상태가 메롱해서 반값에 팔릴 것 같으면 뭐 2.5개로 표시하고 그랬을까요? 네, 그런 얘기 아니죠. 5번에 apply to가 보이나요? 자, 숫자의 사용을 오직 귀한 아이템에만 적용을 시켰다고? 오직 귀한? 아니죠. 다 귀하지 뭐. 이 시절에 귀하지 않은 게 뭐가 있간? 그리고 이 숫자의 적용을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안 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고기 5마리면 물고기 5개 그렸던 거를 기호와 즉 상징과 숫자로 분리시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지적인 도약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 답찾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고 얘를 추출할 수 있어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보이면 거기서 끝인 거야. 나머지 문장 좀 이어서 볼게요. 또 조건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5개, 다른 어떤 거 5개를 설명하고 싶을 때, 뭐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싶으면 그들이 뭐 했다? 얘가 이제 조건절이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뭐를? 그들이 keep the same numeral, 같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 또 그것을 object symbol, 이 어떤 상징으로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는지 뒤에 목적어절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대시 생략됐구나. 명사절 접속사. 됐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상징. 뭐 소가 됐던 기름통이 됐던 그들이 관심 있는 그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그래서 얘는 관심 있는데 뭐에 있어? 인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근데 생략된 거죠? 대시? 쌤 설명 빨라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Whatever else, 다른 어떤 것인데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이가 있는 다른 어떤 것. 그럼 뭐에 관심 있는데 뒤에 in 뒤에 뭐에 관심 있는지 대상이 없죠. 그럼 생략된 게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죠. 근데 얘는 목적격이야.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생략된 형태.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해석에 지장이 생기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를 더 열심히 파셔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수메리아인들은 발전을 시킨 거예요. 자, 뭐를?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네. 해방된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림과 숫자가 딱딱 일치하는 이 기존의 체계에서 이 체계에서 숫자만 따로 추출을 해냈잖아요. 기호와 숫자로. 이거를 해방된 숫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콤마 ang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가세요. 자, independent of는 상당히 많이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둘 것. 뭐뭐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라는 거는 관계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뭘 세는데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든 간에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그걸 말하는 거죠. 주제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뭐가 쉽습니까? it to 가주어 진주어네요. To take the emancipated number 이 해방된 숫자를 사용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어잉? take for granted가 있네요. 당연시하는 게 쉽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take something for granted. 그럼 something 무언가를 당연시하다. 왜 때문에? 그게 너무나 깊이 set into modern thought. 현대적인 사고에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기 5개. 기호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 근데 웬만하면 뭐 그냥 물고기면 물고기라고 쓰겠지만 물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아싸가우리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 5개면 5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던 서트에 미루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그지? 해방된 숫자라는 것을 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지만 to the early civilization 이 초기 문명에게는요. 그것이 어땠다? 지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고 매우 파워풀한 것이었다.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것으로 넘어오기까지도 수백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했지만 됐죠? 그런 이야기. 네, 2학년 33번 세 번째 빈칸 추론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 비교적 얘는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both entities라고 했어요. entity는 바로 주석 단원의 존재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 두 존재라고 했거든요. 두 존재에 대한 정보가 없죠? 앞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결론이구나. 이 두 존재가 반드시 어떠어떠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런데 그 내용이 뒤에 however 이걸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뒷문장도 상당히 중요하겠네. 뭘까요? 자, this would not be the case. 자, 이건 뭘까요? 이런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주절이에요. 뒤에 조건절이 나오죠. 인간이 판단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의구했어요. 자, 뭐라고 판단이 될까요? superior to. 자, 얘는 비교 대상 앞에 to가 쓰이죠. 열등하면 inferior to. 우수하면 superior to. 즉, animal이라던가 plants보다 더 우월하다. 동식물보다 인간이 더 우월하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would not이니까. 왜냐면 이유 the latter는 후자란 뜻입니다. 편지 아니에요. 자, 이것이 도덕적인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후자가 뭔지를 이 문장 안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앞에 비교 대상이 뭐였어요? 만약에 인간이 동식물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경우는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후자는 뒤에 나온 동식물 됐죠? 그 후자가 뭐가 아니야? moral agent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좀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동식물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아닌데 동식물은 도덕적인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지. 동식물한테 도덕성을 따질 순 없잖아요. 고로 인간이 동식물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만 보고도 답을 좀 유추할 수 있기는 한데 아닌 것부터 좀 소거를 해보죠. 일단 빠르게 Stand on the highest level of moral excellence. 도덕적인 훌륭함의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까? 높은 기준? 그런 높은 기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비교 대상 자체가 지금 하나는 moral agents고 하나는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have sympathy는 뭐죠? 어떤 연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서로의 도덕적인 어떤 부족함, 결함에 대한 연민? 아니죠. 심퍼티도 아니고. 결함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접근도 아니고. 세 번째는 어떤 합의에 이르는 거래요. 어떤 일련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합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다. 그런 내용 아니야. 도덕성이 없는 것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무언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똑같이 도덕성이 있던가 비교 대상이 좀 같은 지위에 있어야지 라는 말까지 유추할 수 있거든. 4번에 배제가 된대요. 자, 뭐로부터? 도덕적인 우수함의 판단으로부터 배제가 돼요. 도덕적인 우월함,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뭐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둘 다 moral agent면 가능하겠지.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왜? 후자가 moral agent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배제시켜버리자, 싸그리 배제시켜버리자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both entity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대상 같은 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동등해야 돼라는 느낌으로 유추가 가능하거든. 뒤에서 동등하지 않은 케이스가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5번 보시면 fall withi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moral standards. 도덕적 기준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도덕적 기준을 뭔가 적용을 시킬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을 적용시킬 때 기준? 그래. 그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아닌 거랑 비교할 수 없어. 이 말인 거거든요. 정답 5번이요. 좀 추상적이어서 쉽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뭔 얘기하고 있는 건가? 두 개의 존재라는 게 뭘까? 이거를 한 번 더 찾아보자고요. 주어인 one은 그냥 일반적인 대상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validly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부정문이에요.
자, valid는 유효한, 또는 타당한. 네, ly니까 유효하게, 타당하게. 타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 뭐를? that 이하를. 목적어 절이 되겠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야 라는 것을 타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 자, 뭐에 근거해서? On the ground that they possesses while others lack.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뭐가?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moral agent의 능력이.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냐? 행위자를 뜻하는데 행위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도 대충 도덕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뭐. 한글로 너무 정확하게 치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그래서 어떠한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 도덕성 이런 것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부족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도덕적인 우월함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that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삽입 구가 나오죠. 도덕적인 기준이 고려되는 한, as far as 뭐뭐 하는 한, 도덕적인 기준이 고려된다면 only beings, 오직 존재, 어떤 존재? 수식어 절이 계속 나와요. 이 moral agent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냥 쉽게 도덕성이라고 해버립시다.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의미 있게 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언급될 수 있어요. 자, 뭐하거나 뭐하다고? either A or B. 도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그렇게 언급될 수 있는 겁니다. 뭐만이? 도덕성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여기까지만 봐도 마지막에서 우리가 판단한 게 맞다.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의미 있게 언급할 수 있다고요. 좋다, 나쁘다를. 그런데 여기서는 도덕성이 없는 거랑 비교를 했죠. 인간이 동식물보다 더 나아? 더 우수해? 라고 말한다면 그 경우는 아니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후자가, 즉 애니멀과 플랜츠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는 것들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두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두 존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구나. 도덕적인 기준의 적용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구나. 도덕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오직 도덕적인 행위자만이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더 낫다거나 나쁘다거나 비교 대상인 다른 존재보다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죠. moral agents만이 낫다, 나쁘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moral agents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게 마지막 줄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도 체크해서 보시죠. 오직 도덕적인 행위자만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 나쁘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교가 되고 있는 그 다른 존재는 반드시 moral agents여야 하죠. 결국 둘 다 moral agents여야 돼. 비교하는 A와 B가 동등하게 도덕성이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도덕적인 우월함에 있어서의 판단은 뭐에 근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비교적인 merit이나 deficiency. 그러니까 merit은 좋은 점, 장점이고 deficiency는 부족한 점, 결점이 되겠죠. of the entities being judged. 판단되어지고 있는 그 존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장점과 단점, 비교적인 장단점에 근거하게 돼요. 당연히 그 장단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네, 뭐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러한 장단점은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도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는 존재를 가지고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도덕성이 있는 존재들을 가지고 뭐 경제력을 판단할까요? 이거 완전 기준점이 무너진 거잖아.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도 도덕적이어야 돼. 도덕성을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기준의 일치, 기준의 통일화.
기준의 범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One entity, 하나의 존재는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이 돼요. 도덕적으로. 어떻다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어떤 경우에? When valid moral standards are applied to both entities. 타당한 도덕적인 기준이 두 존재에 적용이 될 때에 그때 그런 경우에만 뭔가가 다른 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것도 주제문이죠. 그죠? 한 존재가 판단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도덕적 기준이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될 때에만, 똑같이 적용이 될 때. 자, 그러면서 the first, 첫 번째가 그것을, 이때 그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되겠죠? 달성을 하게 돼요. 상당한 수준으로. 뭐보다? than the second, 두 번째보다. 요 두 문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앞에서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왔고. 어쨌든 두 개의 대상은, 존재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은 기준 안에 있어야지. 도덕성을 판단하려면 둘 다 도덕성이 있는지를 보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 다시 봐도 5번. 확실하게 5번.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도덕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 이거는 성립하지 않더라. 됐죠? 33번은 좀 추상적이어서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네, 그 다음 33번 3학년 빈칸 추론 세 번째 유형인데 행간을 좁혀놨어. 이거 서울시 교육청 특징인데 행간 좁히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죠. 많은 글을 담고 있다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빈칸입니다. Profound building, 뭔가 심오한 building, 건물은요. 깊이 있는 건물은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profound니까 긍정적인 속성의 조건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주석 단어를 항상 먼저 보세요.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choreography, 연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choreography. 그래, 연출. 그다음 intuit. 얘는 동사보다도 intuition, 명사로 훨씬 많이 쓰죠. 직관. 그래서 얘는 직관으로 알다. resonate.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흔하게 쓰는 단어예요. 공명하다. 공명이라는 거는 함께 감흥해서 울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감을 하는 걸 reson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한다라는 것은 공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 타로 유튜버? resonate이라는 말을 남발을 해요. 뭔가 여러분의 감정과 이 타로 카드가 공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둘 것. resonate, resonate. 보기는 길죠? 돌같이 하시고. 그러면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뚫어보자. 우리 찾아보자. 자, 모든 이 건축적인 구조물들은요. 형태래요. 어떤 형태? 스페셜한 연출. 아까 방금 봤죠? 근데 뭐 하는? 어떤 행동을 가이드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공간적인 연출의 형태랍니다. 그래?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땡땡 부연 설명하기를 세미콜론. 이 공간이라는 것은 facilitates, 용이하게 하죠. 쉽게 하죠. 또는 prohibits, 억제하고 금지시켜요. 또는 장려하거나 막기도 하고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단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또 초대하거나 억제하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쭉 넘어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보지 말고 이러한 연출은요. predetermined patterns, 미리 정하는 거죠.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미리 결정해. 하지만 그것은 또한 experimental characteristic, 특성을 가이드하기도 해요. 인지나 상상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뭔데? 이러한 연출이라는 게 뭔데? 모든 architectural structure,
그 건축학적인 구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공간이 하는 역할, 그 연출. 됐습니까? 움직임의 패턴을 미리 짐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성이나 감정, 상상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센시티브하고 엠파틱한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공감력이 있는 디자이너는 intuits 하니까 직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과 어떤 바램, 욕망 이런 거를 직관으로 이해를 해요. 직관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거야. 우리가 MBTI에서 N형과 S형을 비교할 때 N형을 직관적 유형이라고 표현하죠. S형을 경험적 유형, 감각적 유형이라고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감각형이에요. S들. 사과는 사과지. 그러면 사과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뭘 떠올려? 홍옥인가 부사인가 아오리인가 이런 걸 떠올릴 수는 있어요. 사과는 사과니까. 근데 N형들은 사과랑 관련된 상징성, 파생된 어떤 이야기들로 이 사고가 확장된단 말이야. 직관적으로 사과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다 떠올려요. 백설공주, 스티브 잡스,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N형이랑 S형이랑 있으면 누가 기가 빨린데 S형이 기가 빨린다고 하죠. 만약에 말이야, 야, 만약에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말이야, 상상을 자꾸 하는 게 N형이니까 그게 직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N형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 이런 게 있거든요. 됐죠? 그게 인투잇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직관적인 architectural scripting, 건축학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거,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은 resonates, 공명한대요. 누구랑? actual user and occupants.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요구, 그리고 의도, 이런 것과 공명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주어가 누구예요? 공감력에 있는 디자이너가 인간의 행동과 바램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유저나 어큐펀츠의 어떤 요구라든지 또는 의도 이런 것들을 공명해서 설계도 이런 것에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을 뭐 하는 동안? 설계하는 동안 디자이너는 살고 쓰고 느껴요. 이 존재하지 않는 집을 그의 상상 속에서. N형 맞네. 그죠? 뭐 대신에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미래의 거주자 대신에. 뒷문장이 훨씬 더 명료하죠? 그러니까 대신 살아본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언급했듯이 imagination 속에서 살아보는 거잖아. 이 실제로 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이 사람이 여기서 살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뭘 느낄까? 이런 것들. 올바르게 배치된 창문이라는 것은 located exactly where the occupant wishes to look out. 바로 정확하게 그 장소에 위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점유자가 look out into the garden. 정원을 내다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곳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어요. 뭐가? 창문이. 그러니까 창문이 엉뚱생뚱하게 막 공장 뷰 이런 거에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원 뷰 이런 쪽에 딱 배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where daylight is needed 또는 햇빛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딱 맞추어져서 위치되어 있더라. 창문이. 아무 데나 뚫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창문을 낼 때 이 설계자는 뭘 상상할 거야? 아,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길 보고 싶어 하겠지? 이쪽에서 햇볕이 들어오길 바라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또 계단이라는 것이 위치가 될 거야. 어디에? 이 거주자가 dweller가 wishes to enter the floor. 들어서고자 하는 곳에 위치될 거라는 거죠. above or below.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그 곳에 그게 적절하게 설치가 될 거다.
그래서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고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는 그것의 사용에 대한 어떤 표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서가 필요 없는 거죠. 애플이 굉장히 혁신을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구절절한 설명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원을 딱 켜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막 조작을 해도 가능했다라는 거지. 과거의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 북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보시오. 그런데 애플은 그걸 깼어요. 굳이 사용자들이 그런 걸 읽고 싶어 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플한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게 직관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사용자가 되어서 그치? 이 사용자라면 어디에 창문이 있기를 바랄까? 이 사용자라면 위아래층으로 드나들 때 어디쯤에 계단이 있기를 바랄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그 사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 구조를 드러내버리기 때문이죠. wordless manner니까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이때 매너는 방식이요. 그래서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구조나 사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니까 굳이 매뉴얼이 필요 없어.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표지가 필요 없어. 고로 이 심오한 건물이라 하는 것은 어때야 돼? 이거니까 직관적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사용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어야겠지. 그들을 대신해서 그 안에서 경험도 해보고 느낌도 가져보고 이런 것이어야 되겠지. 찾아보자고요. 1번에 instruments 도구래요. To pass down cultural mindset of its time. 그 시대의 문화적인 마인드셋을 전수하기 위한 뭐 그 전수까지 하고 그래. 자, 이번에 spatial logic. 공간적인 로직인데 independent from은 뭐뭐와 관계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non-professional, 비전문적인 의견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그런 공간적인 로직, 비전문적인 의견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 비전문적인 의견과 관계없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 설계자가 상상을 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대신해서 상상 속에서 다 해봐. 실제로 살아도 보고 경험도 하고 느낌도 가져보고 오케이? 3번에 extension 확장이네요. 뭐에?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인 액션 그리고 능력의 확장. 즉 심오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도 보고 느낌도 가져보고 이러한 것의 산물이잖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의 니즈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좋은 건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답 3번. 심오한 건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의 확장판이야. 편의성을 다 반영을 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지를 다 반영했을 것이고. 자, 4번 볼게요. 건축학적인 표현이랍니다. 디자이너의 에스테틱한 선호도. 에스테틱은 많이 나오죠? 미적인, 미학적인 그런 선호도에 따른 표현? 개인적인 선호도, 미학적인 측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예뻐 보일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5번에 구조인데 whose라고 소유격 나왔어요. 그 구조의 outward appearance, 외적인 모습, 외양이 masks its function, 마스크는 마스크로 가리는 거죠. 뭐 그것의 기능을 가리는 구조. 외부의 형태가 기능을 가리는 구조. 다시 말해서 그냥 봐서는 기능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 말하는 거 아니죠?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3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찾긴 어려웠을 수 있는데 나머지가 아니어서 이런 건 속어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